예, 안녕하십니까. 현직 공인중개사 박종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 규제 변경안을 6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분양가 세 심사 기준을 보겠습니다. 기준을 보기 전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 변경안이 메가톤급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고요. 아직 정책 입안자들도 홍보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을 건데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분양가 세 심사 기준을 보겠습니다. 분양가 세 심사 기준에 최근 1년 내에 분양이 있었을 시에 그 시나 구에서 최근 1년 내 분양이 있었을 시에는 평균 분양가 이내 한도에서 분양가를 책정해 와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1년 내 분양이 없을 시에는 과거 분양가 대비 시세를 반영해서 5% 이내에서 인상된 금을 가지고 와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건설보증을 서주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그 지역에서 분양한 적이 없으면 보통 분양을 하고 3년이면 준공을 합니다. 준공한 아파트만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평균 매매가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해 와야 건설보증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적용 시기가 2011 6월 10일 날 발표하면서 2주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6월 24일부터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적용 지역을 보면요. 서울 전역이 되고요.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포함이 됐고요. 세종시가 들어갔습니다. 대구 수성구 등 34개 구가 시나 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규제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규제 효과를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영등포 여의도 등의 MBC 부지에 브라이튼 여의도를 건축을 하려고 아파트를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평당 4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해 놨는데요. 새로운 규제안이 적용될 경우에 2,300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해 와야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건설 보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증을 쓰지 못하면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보증도 없는 아파트를 누가 분양을 받겠습니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여기는 12,000가구가 지금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반 분양부만 5,000가구가 넘습니다. 시행사는 평당 3,400만 원 정도 내외로 책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주택보증공사의 새 기준에 맞추려면 2,500만 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싸게 분양을 받아서 좋겠다고 하겠지만 그게 만만한 게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규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인 경우에 보통 조합이 시행사가 되겠는데요.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조합의 수익이 엄청나게 감소가 될 겁니다. 즉 조합원 몫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르기는 어렵겠죠. 재건축 전 정책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미리 분양가 규제안을 들고 나온 거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쉽게 해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 호재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해 왔습니다. 그동안 경험치에 의해서 아파트 재건축을 승인해 주게 되면 인근 아파트까지 같이 폭등하기 때문에 재건축 승인을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해주자니 공급을 늘릴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분양가 규제책을 들고 나오면서 앞으로 재건축을 빨리 속도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 쉬워지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멸실주택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값이 또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듯이 분양가 규제를 피해서 후분양제로 가게 될 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후분양제로 가게 되면 조합원 부담 증가로 재건축 추진 동력이 상실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재건축 하라 해도 조합원들이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규제를 피해서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조합원들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시공사의 부도 및 부실 공사 시 하자보수 능력 상실로 조합원의 재산이 몽땅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후분양을 하려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 부족으로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거를 맡아서 할 그런 시공사를 구하기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10년씩 지연되고 있던 그런 과거 사례도 있고요. 또 분양이 후분양제로 갔는데 건물을 다 전놨는데 아파트를 다 전놨는데 분양이 되지 않게 되면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일부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를 해줄 주체가 없어지게 되게 되면 이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니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양제 규제가 시사하는 점을 한번 우리가 미리 보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면 무작정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를 높이 책정해서 그 분양받은 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줬는데요. 앞으로 분양가를 무작정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된다면 이미 비싼 값을 주고 재건축을 구입한 분들은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갖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모른다면 과거처럼 재건축이 쉬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무작정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정책에 대해서 정책당국도 홍보를 하지 않고 기사도 나지 않습니다. 뉴스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이 의미를 아직 분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발표를 뉴스를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도 몇 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적절히 이거를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을 매수하러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중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지금 계약 체결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새로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은 지금 이런 거를 들었다면 재건축을 매수할 때는 과거보다 굉장히 좀 가격대나 이런 거를 꼼꼼히 분석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분양가 규제 발표가 지금 아직 일주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메가톡급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나 또 뉴스 쪽에서도 아직까지 다루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제가 볼 때 이 분양가 규제하는 재건축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요 단일 제목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짧게 끝냈는데요. 지금까지 분석한 거로는 지금에 형성되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맞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재건축을 좀 쉽게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좀 쉽게 해준다는 뉴스가 나와도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차분히 재건축에 접근을 해주시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